네, 지금부터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둔 그 시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녹취 추가로 더 들어보고요. 친한 게 반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얘기까지 쭉 듣고 오겠습니다.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이름이. 아, 그래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세명조사를 했나 봐.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횡령이죠, 횡령.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70억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거는 다 대외 비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외부에 공개 어떻게 해서 김대남의 손에 들어가 있냐 예.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책이 나올 진상규명은 수밖에 있어야 없어요. 된다. 네. 자, 김상일 대변인 네. 이 은밀하게 이렇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네. 이 한동훈 당시 후보가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뭐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네.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 70억을 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저게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것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편끼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만 지금 보잖아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할 정도로 이 사이가 안 좋은 게 알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래서 적의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치면 나의 친구처럼 써먹을 수 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팽배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권 내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이 여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저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게 정권을 운영하는 집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네. 그리고 요 70억을 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김대남 씨 말대로 이게 일종의 횡령, 유용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명확하게 야당으로서는 짚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만 듣고 보면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금 현 대표의 어떤 갈등 양상에서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씩 뭐 맞춰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부끄럽고 좀 한심한 일이다라고 비판했고 친한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은 이 전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요, 김대남 씨처럼 행위는 아무리 정치지만 아주 극도의 이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저게 누가 배우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저런 행위를 하는데 지금 좌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의 소리 매체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여권이랄지 대통령실이 많이 곤혹을 겪게 만들었던 그런 업체잖아요. 사실 이번에 보면 뭐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용산이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만약에 저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면 예. 뭐 사실이 아닌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걸 원래 여당 내에서는 또 자신이 여당에 몸담고 있으면 이건 감추어야 할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 서울의 소리에 자기의 적에게 이걸 던져주고 저기서 뭔가를 일으켜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그 뭔가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그러면 그런 어떤 단순 논리적 계산, 논리적도 아니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저런 짓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을 사임하고 난 뒤긴 하지만 사임 전에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실의 친윤 그 부류에서는 한동훈이를 어떻게든 디스하든지 뭐 하면 좋아하는 분위기가
김건희 여사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은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더 그때보다 더 심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대표와 어떤 간극이 이 정도 심할 정도였나? 한동훈이 잘못되면 김건희 여사 좋아할 정도 됐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좌파 매체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마 녹취도 되고 그럴 걸 다 알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주 녹취 전문 아니에요, 이명수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김 여사는 사실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친한계는 계속 대통령실이 좀 관여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또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본인이 이력을 보면 일단 뭐 선임 행정관에다 그만둔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리고 12월이고 지금 녹취가 나온 게 7월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할 때가 또 아니었고 또 이 사람이 사실 선임 행정관 할 때도 뭐 비서관처럼 사칭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이제 논란이 된 걸 보면 뭐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뭐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던 걸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일탈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걸 개인의 일탈을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누가 배후 세력이 있어서 대통령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서울의 소리란 매체가 네. 뭐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김 여사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사이가 불편할 법한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 뭐라고 보십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런 내용을 당하고도. MBN으로 가져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거를 더 취재해가지고 뭐 신중하게 보강을 더 하고 보도하겠죠. 신중하게 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 치우쳐진 유튜버는 그런 의무도 없고 쉽게 공격을 자신들도 그게 이익이 된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은 다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대로 가져가고 또 쉽게 보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그것이 또 많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회자시킬 거 아닙니까? 이것이 회자되면 그걸 가지고 또 2차적인 가공 내지는 2차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게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요. 예. 배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배우를 의심하는 이유는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김대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배우 얘기가 왜 나오냐? 충분히 개인적 동기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자료입니다, 자료. 7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내용이고 하는 거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핵심부에 여권에서도 핵심부에 있는 몇몇 말고는 알 수가 없는 맞다 내용이잖아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유출한 거가 의도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배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당에서 있는 연결돼 거죠. 있다고 보시는 말씀이신가요? 당이든 아니면 당 외에도 이거를 어떤 접할 수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줬을 것이다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해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호삼 변호사님, 이 당, 정 이게 맞닿아 있는 누군가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의혹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냥 언뜻 보면 개인적 일탈,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김상일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0억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또 총선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그럴 때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던져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가고 싶어 한다는 자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랬다는 얘기를 주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여러 가지 찍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걸 다 상근 감사자가 제일 좋아서 나는 이걸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갔다 이런 얘기가 내가 한다는 정했다. 거예요. 그러면 상근검사를 누가 임명을 하죠? 그러면 뭔가 정부 내에서 누가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큰 정치 이벤트라고 하면 정치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자,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빠진 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김상일 대변인님, 네. 일단은 결국 윤 대통령과 이 한동훈 대표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독대 제휴청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묵묵부답이었는데 한동훈 대표 빼고 원내 지도부와 만나는 것, 이 대통령 입장에서 뭐 불편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원내만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봐야 된다.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 이 기사를 보고 아, 이게 설마 맞을까? 굉장히 제가 귀와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대통령께는 좀 약간 불경한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뭐 좁쌀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생선 있잖아요. 그 생선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속이 좁을까? 그리고 속이 좁으신 걸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결과인 당내 경선 결과를 이렇게 부정을 하실까? 본인은 대통령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 써야 되고 그걸 선출해준 국민도 지금 민심도 크게 본인이 생각이 맞으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면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당대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심각한 우려가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빠진 상황이 뭐 원내 지도부만 부른 거니까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빠지는 게 다 뭐 자연스러운 건지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뭐 특검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 재표결 앞두고 대통령이 표단속이 나선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아니면 원외냐 원내냐 이거 중요하겠죠.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는 원외뿐만 아니라 원내까지를 통할하는 대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원내대표 지도부 부르면 같이 하는 게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갈 수 없다. 근데 그냥 계속 갈 수가 없다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죽어도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론이랄지 외부에서는 평에 대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내 지도부와 만찬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랄지 최상병 특검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난다?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 있잖아요. 그럼 친한계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친한계 의원들은 뭔가 이걸 통과시키면 역풍을 맞기 때문에 반대표를 못 던지는 거니까 만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 감정이 상하게 되면 친한계 쪽도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이거 통과시켰는데 민심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 결국 그거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원내대표 만찬, 지도부 만찬도 뭐냐면 친한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를 지지하고 뭔가 어떻게 입안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이 거부권을 조금 전에 행사했다 이런 얘기까지 추가로 드리면서